전북 서남권에 아이들을 위한 의료기반 시설이 새롭게 확충됐습니다. 야간이나 주말에도 진료와 입원을 할 수 있는 어린이 전용 병동이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부안군의회에서 민간 자본 1조 원 유치 공약이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행정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사가 착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노쇼 사기가 올해 전북에서 190여 건 발생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법인 검거를 위한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유관단체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지역 한 로컬푸드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A씨는 실제 업체들과 거래하고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사당국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북 서남권에 아이들을 위한 병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제는 밤이나 주말에도 아픈 아이들이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 입원까지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은 물론 미래를 위한 건강돌봄 체계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 전용 병동 그리고 산후조리원도 공공산후조리원도 제가 공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읍은 아이가 희망이다. 진료를 기다리는 아이들과 부모들로 대기실이 붐빕니다. 의사는 청진기로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고 목과 귀까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일단 엑스레이 찍어볼 건데 입원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곳은 정읍 아산병원에 새롭게 문을 연 소아외래 진료센터입니다. 이제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아픈 아이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직접 당직 근무를 하면서 응급실 진료도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정읍에서는 아이가 병원에 갈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오픈이 되고 진료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다양한 일이고 또 응급센터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놓이는 편인 것 같아요. 아이 상태가 더 심각하면 입원도 가능합니다. 의사가 병실을 직접 돌며 아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많이 하진 않고 콧물은 좀 덜 나와요. 1인실부터 4인실까지 총 19개 병상에 감염을 막기 위한 음압 격리실까지 갖춘 어린이 전용 병동도 함께 문을 연 겁니다. 한 달여 15문형 동안 진료를 받은 아이는 1000여 명, 입원한 환자도 100명에 달합니다. 야간이나 주말에도 진료와 입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전북 서남권에서 유일합니다. 병동 구조를 바꾸고 새 단장을 마친 아산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간호사 12명을 새로 배치해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소아외래센터와 어린이 전용병동의 서비스를 강화하여 서남권 지역민들에게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민선 8기 정읍시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전북자치도와 함께 2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소아 응급진료체계 구축에 나선 결과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 민선 8기 공약 사업입니다. 이는 의료 공백 해소와 함께 타 지역으로 환자 유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읍을 서남권 공공 의료 중심지로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의료 환경은 단순히 병원 하나 생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지역의 삶의 질과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출산을 꺼리는 분위기나 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상을 줄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 아산병원 앞입니다.
이곳에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공산후조리원도 들어설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단순히 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지역 인구를 지키고 도시 활력을 되살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요즘 잘 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공약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부안군의회가 권익현 부안군수에게 민간자본 1조 원 유치 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권 군수도 조목조목 답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계약이 해지될 경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방제 발행, 대체 민간 투자 유치 등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주 자본홀딩스 매매대금 인하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사업 이행 보증금으로 확보한 100억 원과 군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격포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에 대한 지뢰입니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2차 개발 사업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9월 하순에 본격적인 진입도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8월 골프장 공사를 위한 실시 설계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개별 인허가가 마무리는 올해 말 안으로 골프장 본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격포항은 지금 처반이 어려워 기상 악화 시 안전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텐더링 방식에 의존해야 하며 2, 3년 내 기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은 5만 톤급 크루즈 직접 접안이 가능해져 격포항의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항 안정성 조사 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 연계되는 공항 마련화 항만과의 연계성과 시너지를 생각할 때 크루즈 계항지 유치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이 13곳에 불과한 데다 5개 군 지역에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동화 전북특별자치도 의원은 25일 제419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창과 무주, 임실, 장수, 진안 지역에는 공공심야약국이 한 곳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이어 도내 농산어촌 주민은 심야 시간대 약품 구입이 매우 어려워 사소한 증상도 심각한 질병으로 악화할 위협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공공심야약국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손님을 가작에 허위로 예약을 한 뒤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올해 전북에서 190여 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24일 범죄예방 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노쇼 사기 범죄 대응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허위 명함을 제시하는 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며 범인 검거를 위한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유관단체와 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수십억 원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전북 지역 한 로컬푸드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컬푸드 법인 대표인 A씨는 2015년에서 2016년 실물 거래 없이 58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업체 5곳에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실제 업체들과 거래하고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사당국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남원시 의원들이 국회를 찾아 공공의대 필요성을 역설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장과 강인식, 김정현 의원은 최근 국회를 방문해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22대 국회 공공의대 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전달했습니다. 공공의대법은 제22대 국회에 들어 박희승 의원이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으며 제정안에는 7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안해양경제서가 어선뿐 아니라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 운항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8월 24일까지로 파출소와 경비 함정 등을 투입해 해상과 육상에서도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 운항으로 간주되고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기 내각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새로 뽑는 대신 송미령 현 장관을 유임시키면서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이 탕평 인사와 능력 위주 인사라며 직접 진화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농해수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원택 의원은 유임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실용적 시각에서 새 정부 장관 인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송 장관의 유임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에는 유임된 송 장관을 향해선 이재명 정부의 농정 철학은 지난 3년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곳에서 말해왔던 아젠다, 핵심 정책 과제에 잘 녹아있다라며 장 차관을 비롯해 농식품부 직원들이 충분히 숙지해서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전체 회의장에서 항의성 퇴장을 했고 전국 농민회 총연맹 등 농민단체도 내란 농적의 연장, 농민의 가슴을 멍들게 한 전력이라며 유임 철회 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연합 등 시민단체도 식량 주권을 책임지는 농민의 의지를 꺾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전북일보는 민주당 지도부도 인선 배격을 설명하면서 농업계의 이해를 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시가 주소를 옮기지 않아도 김제시민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평선 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를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김제시 누리집을 통해 디지털 시민증을 발급받은 비거주자도 관광지 할인과 지역 가맹점 혜택 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김제시 부시장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주소를 옮기지 않아도 김제 시민과 동등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민증 발급을 통해 지평선 생명도시 김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요 공공시설 할인 조례 개정과 가맹점 모집이 완료됐고 향후 가맹점 확대와 상권 연계를 통해 제도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남원 양파가 2년 만에 다시 대만으로 수출됩니다. 남원시는 24일 수출 선적식을 열고 햇 양파 240톤을 10차례에 걸쳐 대만으로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수출 규모는 1억 4천여만 원으로 지난 2022년 막혔던 수출길이 국내 양파 가격 하락으로 다시 열린 겁니다. 남원시는 앞으로 1,000톤 규모 추가 수출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대만 수출을 통해서 우리 남원 양파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수출을 확대해서 농가들의 그 이익이 크게 나도록 저희 농협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